21년 1월경 서울 송파의 12억 아파트가 경매에 나와 5억 7천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주변 부동산 확인에 시세가 28억에서 30억이라고 하며 임차인 현황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증금 13억이 있는데요. 이 물건 낙찰받으면 정말 좋을 걸까요? 이 물건의 권리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2019년 타경 5530 사건으로 서울 송파 잠실의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2020년 12월 현황 조사 시 시세는 28억에서 30억으로 보았고, 이 중 2분의 1 지분으로 12억 5천 감정가로 나왔습니다. 6차에서 5억 7천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현재 임차인이 13억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인수금액 또한 13억 전부입니다. 이를 지분으로 나누면 약 7억 정도 인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분으로 나눌 경우 시세는 14에서 15억으로 보고 선순위 임차는 6억 5천으로 보면 낙찰가는 5억 7천에 낙찰이 되었으니 최고가 매수인은 총 12억 2천에 매수한 꼴이 됩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낙찰가인 5억 7천에 대한 부분만 부과되니 약 7억 정도의 취득세가 절세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이 낙찰자가 지금부터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아주 큰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또는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최저 매각가가 작은 물건, 낙찰받을 시 나에게 큰 이익을 남겨줄지 또는 더 큰 손해를 안겨줄지 허와 실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쉽게 알려주는 광명역 호박TV 이수장입니다. 지난 몇 년간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더불어 전세 가격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매에 나오는 물건 중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물건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게 되면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있기에 낙찰가가 인수해야 하는 금액을 감안하게 되고 인수 금액만큼 저감되어 낙찰이 됩니다. 혹자들은 이런 물건을 취득세 덜 내 좋다고 하십니다. 과연 그 이론이 맞을지 여러 조건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취득세를 말하기 전 전체적인 부동산의 세금에 대하여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취득 시 취득세가 있고, 보유 중에 발생하는 재산세가 있고, 보유주택이나 토지가 기준시가를 넘어간다면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부동산을 처분할 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취득세의 경우는 혹자들이 말했듯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의 경우 매수가격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취득세가 낮아지는 세금적인 측면이라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이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보유세는 이 정가 매수를 하거나 저가 매수를 하거나 기준시가를 가지고 평가하기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처분 단계에 생기는 양도세는 자신의 상황을 꼭 비교하시고 저가 매수가 좋을지 정가 매수가 좋을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나에게 절세 효과로 최대 이익을 주는 두 가지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현재 무주택자의 경우입니다. 만약 무주택자의 경우라면 저가 매수 금액의 3.6% 이내로 취득세도 적고 이 물건을 매도하더라도 12억까지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분의 매수를 하게 되므로 매도를 30억에 하더라도 낙찰자는 15억에 대한 부분만 매도 금액으로 잡혀 비과세 금액 12억을 뺀 나머지 3억에 대한 부분만 일반과세 적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7억 가까이를 비과세로 적용받게 되기에 아주 좋은 선택이며 취득세와 양도세의 이익이 배가 되어 매우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1주택자이지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시는 분의 경우 또한 무주택자보다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기준이 조정과 비조정 지역 등 여러 요건들의 변화로 다양하고 그걸 일일이 따지면 오늘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요건으로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주택자라면 일시적 2주택자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기존 주택을 매도하실 때 12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고, 낙찰받은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선순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낙찰자가 입주를 하게 되면 다시 비과세 요건이 되기에 12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되므로, 취득세와 종종주택 비과세, 그리고 낙찰받은 주택 비과세 등 어마어마한 세금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이 되면 낙찰 가격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5억 7천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원칙은 2주택자로 8% 취득세가 부과가 되지만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된다면 기본 취득세만 부과가 됩니다. 그럼 벌써 약 4% 이상의 취득세 감면 효과와 더불어 7억에 대한 부분은 면세 혜택이 있게 되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종전주택에 대한 12억까지 비과세, 그리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낙찰받은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12억까지는 비과세로 비과세 혜택을 더블로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짧은 기간으로 본다면 2년에 크게는 24억에 해당하는 금액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수년간 묻지마 투자로 대출 규제 및 금리가 인상되면서 앞으로 이런 선순위 임차인의 물건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물건 투자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그냥 정가에 가깝게 매수하시기를 권장드리는데요. 본인이 다주택자이거나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의 경우는 저가에 낙찰을 받은 경우는 이제는 양도소득세에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보면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12억의 아파트가 현재 4억까지 저감이 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이거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될 수 없는 분의 경우 12억짜리 물건을 선순위 임차인으로 인해 저감되어 5억에 낙찰이 되었다면 처음 취득세는 12억에 대한 취득세가 아닌 5억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니 요율이 어찌되었든지 큰 혜택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주택을 매도하게 된다면 이제는 말이 달라집니다. 취득가는 5억이어서 양도가가 12억에 매도하더라도 7억에 대하여 양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일반 과세로 넘어가더라도 5억 초과로 42%의 3,540만 원의 누진공제를 하더라도 정상 매입 취득가보다 높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하시고자 하시는 분의 상황을 잘 고려하셔 취득하셔야 시너지가 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그날까지 광명역 호박TV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